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오직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공주가 큰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생일을 맞아 황금 풍선을 선물했습니다. 공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 그러나 놀면서 그녀는 연못 근처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 위에 굴러서 곧바로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연못가에 앉아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서 소음이 들렸다. 공주는 뒤를 돌아보고 그녀 앞에서 개구리를 보았다. 그녀는 소녀를 보고 공주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공을 물에 떨어뜨린 방법을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주에 깊게 듣고 연못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녀에게 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개구리와 친구를 사귀고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한 가지 요청을 이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 그녀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공주는 행복하게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소녀에게 그들의 동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웃으며 그런 못생긴 개구리는 궁전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개구리를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왕, 여왕, 공주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가 방으로 들어가 문턱에 개구리가 앉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입장 허가를 요청하고 공주의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딸을 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주는 아침에 연못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주가 약속하면 그녀의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은 집사에게 개구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도약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로 뛰어올랐다. 왕은 손님에게 접시를 가져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를 멈추고 공주님의 접시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분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개구리가 궁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식탁에서 일어나 개구리가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은 자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녀에게 객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소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공주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구리는 왕의 침대로 뛰어올라 부드러운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개구리는 소녀를 깨우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잠시 멈추고 소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개구리 입술에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화가 나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불쾌한 개구리에게 키스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것을 듣고 몹시 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는 불쌍한 개구리를 너무 안타까워서 키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이 일을 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을 비췄다. 잠시 후 빛이 꺼지자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라 잘생긴 왕자님. 그는 일단 사악한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깨기 위해 그는 공주와 하루를 보내고 그녀로부터 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란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